오늘 아침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우유 한 팩과 사과 한 알의 가격을 보며 혹시 눈을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2026년 4월 현재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식료품 물가 지수는 이미 2025년 대비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주유소 전광판에 찍힌 숫자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차라리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일상이 사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잠시 2025년 늦가을로 되돌려 볼까요? 당시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2주간의 인도적 휴전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드디어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며 연일 축배를 들었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1개월도 아니고 단 일주일도 아닌 정확히 14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2주는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지갑을 털고 세계 경제의 목줄을 죄기 위해 두 거인이 날을 세우던 잔인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5년 당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그 미시적 지표들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평화라는 마취제에 취해 다가올 파멸을 외면했습니다. 2025년에 그 안일한 수치들과 가짜 휴전의 데이터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외교적 성과라 불렀지만 실상은 호르무즈라는 급소를 쥐고 흔들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주유소에서 지불한 그 터무니없는 비용, 그리고 마트 진열대에서 사라진 수입 물품들,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의문의 2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뉴스 앵커들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그들조차 모르고 있을 14일간의 비밀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미국이 왜 그토록 정확하게 2주의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바다 위에 어떤 경제적 올가미를 설치했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정세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2주 뒤, 아니 이미 시작된 당신의 생존에 관한 가장 잔혹한 예언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설계된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 2026년에 파멸적 미래를 만든 그 14일의 기록, 지금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에 그 2주를 기적의 시간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현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당시 해상 운송 데이터와 군사 물류 지표들이 가리켰던 그 미세한 균열들을 우리가 평화라는 마취제에 취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시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4일간 총성을 멈추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이란의 핵심 시설을 이미 초토화했던 미국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왜 굳이 발걸음을 멈췄을까요? 권투 경기에서 상대가 코너에 몰려 쓰러지기 직전인데 갑자기 글러브를 벗고 2주 뒤에 다시 하자고 말하는 선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14일의 비밀은 바로 물리적 한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급이 미국 본토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약 1만 2,000km에 달합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이 거대한 철갑 도시가 전속력으로 파도를 가르며 달려와도 최소 10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도착이 끝이 아니죠. 수십 대의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정밀 유도 탄약을 재배치하며 현지에 먼저 도착한 함대들과 통신 주파수를 맞추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산하면 놀랍게도 정확히 14일이라는 숫자가 도출됩니다. 즉, 2025년의 휴전은 평화를 위한 양보가 아니라 더 거대한 파괴를 위해 칼날을 가는 물리적 대기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 기만적인 침묵의 대가는 곧바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해상 보험료 지수는 평시 대비 12배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 척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 번의 항해에만 수십억 원으로 치솟았죠. 2025년의 이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사들은 이 막대한 비용을 결코 스스로 떠안지 않았습니다. 물류비 폭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기름값, 심지어 아이들의 장난감 가격에까지 그 비용을 교묘하게 전가했습니다. 더욱 잔인한 사실은 이 2주 동안 이란 역시 손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협을 개방하는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 통행세라는 올가미를 설계했습니다.
국제법상 자연해협은 누구나 자유롭게 통과해야 하지만 이란은 자국의 영해권을 주장하며 척당 3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당시 이 지표를 두고 국제사회는 일시적 현상이라 치부했지만 그것은 2026년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잡는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2026년 오늘 당신의 가계부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단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2025년 그 평화롭던 2주간 거대 자본과 군사, 강국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에 급소를 지는 법을 완벽히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5년에 미시적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당신 삶의 구조가 바뀔 거지라는 그 처절한 신호를 말입니다. 결국 그 14일의 휴전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던 저렴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영원히 앗아갈 정교한 덫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경제적 압박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설계된 재앙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2025년의 안일함이 만든 2026년의 창극. 우리는 이제야 그 대가를 온몸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미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지도 위의 좁은 물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동맥 그 자체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해협이 가진 지정학적 숙명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설계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왜 세계는 그토록 이 좁은 바다에 집착하며 2025년의 그 기만적인 평화는 어떻게 우리의 눈을 가렸을까요? 폭이 고작 55km에 불과한 이 해협에서 실제로 거대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항로의 너비는 단 10km 뿐입니다. 자동차 도로로 치면 왕복 2차선도 안 되는 비좁은 골목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좁은 길목의 절반 이상이 이란의 영해 내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로 이 바늘구멍 같은 곳을 통과합니다. 이것을 식당에 비유하자면 손님이 가득 찬 대형 레스토랑에 식재료가 들어오는 뒷문이 단 하나뿐인데 그 문 앞을 누군가 떡하니 가로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형국입니다. 거대 자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급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의 휴전 기간은 단순히 군사적 정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망의 무기화를 완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던 지적 해방의 순간이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당시 미시적 지표를 보면 글로벌 자본은 이미 대체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 루트의 선박 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의 이 치밀한 자본의 이동이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적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말입니다. 2025년의 그 가짜 평화 속에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전대미문의 디지털 통행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제법상 자연해협의 통행료 징수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란은 이를 안전보장비용이라는 교묘한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거대 자본은 이에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그 비용을 파생상품에 녹여내어 수익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즉 해협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2026년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밥상 물가로 전가된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설계의 정교함입니다. 2025년 가을 미국과 이란이 거실에 불직접 충격을 끊을 척 연기하는 동안 주방의 가스밸브의 이스라엘과 프록시 세력의 교전은 단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 직후에도 레바논의 핵심 물류 거점을 폭격하며 이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란이 언제든 다시 호르무즈의 밸브를 잠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고도의 설계였습니다. 우리는 2025년의 그 2주가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대 자본이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인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전 세계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지 실험했던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지적 해방이란 바로 이 구조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연한 전쟁의 산물이 아니라 좁은 해협이라는 지형적 한계와 탐욕스러운 자본의 설계가 만나 탄생한 인위적 재앙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실 겁니다. 왜 2025년의 그 짧은 휴전이 2026년의 우리를 이토록 처절하게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강대국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손으로는 조용히 항모전단을 움직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모든 구조적 모순이 응축된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호르무즈의 진실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적 침몰은 단순히 중동의 총성, 몇 번으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공급망이라는 정교한 시계태엽 속에 2025년이라는 모래알이 투입되면서 시작된 필연적인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미세한 파동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 당신의 장바구니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었는지, 그 치명적인 도미노 현상을 이제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터진 폭탄은 보험료라는 이름의 투명한 세금이었습니다. 2025년 말 호르무즈 해협이 분쟁 지역으로 선포되던 그 순간 해상보험료 지수는 평시 대비 무려 12배나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유조선 한 척이 한 번 항해할 때마다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25년의 이 수치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참상을 만들었습니다. 선사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2배의 시간과 2배의 연료비를 선택했고, 그 결과 글로벌 물류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의 배송비가 물건값보다 비싸진 이 기이한 현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가 상승 이상의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플라스틱, 비닐, 세정제, 심지어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의 합성 섬유까지 그 뿌리를 추적하면 나프타라는 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나프타 중동 의존도는 무려 77%에 달합니다. 2025년 당시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보며 공급선 다변화를 외쳤지만 이미 거대 자본은 호르무즈를 폐쇄적인 유료도로로 만드는 설계를 마친 뒤였습니다. 원유 가격이 10% 오를 때 OECD 국가 중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가게가 느끼는 체감, 통증은 다른 국가의 3배 이상입니다. 2026년 현재 수도권 20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필수, 생활비 비중이 60%를 돌파했다는 수치는 우리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미국 내부의 분열이 이 재앙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4월 2일 40년 경력의 미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 전화. 한 통으로 해임되던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미국 지도부 내에서도 이 전쟁의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자와 엑셀을 밟으려는 자 사이에 처절한 혈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브레이크가 사라진 기관차는 이제 멈출 줄 모릅니다. 이란 역시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 속에 강경파인 혁명 소비대가 주도권을 잡으며 공포의 에너지 정치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에 이미 그 조짐을 보았습니다. 2025년 당시 미시적 데이터들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제조 공정의 원가를 뒤흔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전조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주간의 가짜 휴전이 주는 달콤한 휴직에 취해 그 경고음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오늘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마트에서 사려다 내려놓은 그 물건, 주말, 가족 나들이를 포기하게 만든 가파른 기름값. 이 모든 것이 2025년에 그 짧고도 기만적이었던 2주간의 침묵 속에서 잉태된 괴물입니다. 도미노는 이제 마지막 조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목줄을 진 강대국들의 게임판 위에서 우리 같은 수입국들의 평범한 시민들은 과연 어떤 패를 내놓아야 할까요? 진실을 안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최소한 우리가 왜 이토록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대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 속에서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5년의 그 기만적인 2주가 결국 2026년 오늘 우리 집 식탁 물가를 결정짓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마취제는 이미 효력이 다했고 우리는 차가운 현실의 수술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2026년의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생색내기식 합의인 스몰딜입니다. 이란이 통행료는 계속 챙기되 해협만 열어두는 미봉책이죠. 둘째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전면전입니다.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단 4시간 만에 이란의 인프라가 증발하고 전 세계 유가는 하룻밤 사이 3배로 뛸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고통의 장기화입니다. 결론 없이 대치만 이어지며 물가 상승이 일상이 되는 상태죠. 마지막은 기적 같은 대타협이지만 2025년에 그 지독한 불신을 목격한 우리에게
그것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희박한 확률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각자 도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주유소의 가격판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 표기가 아니라 중동의 체온계입니다. 또한 마트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호르무즈의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에너지 지표를 살피며 뉴스 이면의 진실을 스스로 읽어내는 지적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남들이 평화라는 뉴스에 안심할 때 여러분만은 그 이면의 칼날을 보실 수 있어야 하니까요. 국제정세의 영원한 우방도 대가 없는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2025년의 14일은 사실 사형집행이니 밧줄을 점검하던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에게는 대비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가짜뉴스에 가려진 2026년의 진실을 보는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진실의 심연을 파헤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뉴스 이면에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